사람 복이 넘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살면서 그 이유가 제 남편과 시댁 식구들 덕분인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은 가족 간의 관계가 그렇게 나쁘고 서로 못 알아먹어서 안달이라는데 저는 천사 같은 시어머니를 만난 덕분에 그런 갈등 없이 한평생을 부대끼며 살았네요. 우쭐하면 인복이 넘치니 굴러들어온 가족들도 하나같이 천사 같은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 뿐이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겠어요. 친구들이 매번 우리 시모는 말이야 하면서 욕을 할 때도 저는 마땅히 대응할 이야기가 없어서 열심히 이야기만 들어주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자연스럽게 제가 욕을 하지 않으니 친구들이 왜 그렇게 내 앞에서 스스로의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조금 꺼리는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죠. 저희 시어머니는 그만한 분으로서 남에게 싫은 말은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험한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정말 자애로운 분이셨어요. 정말 모태부터 이렇게 고운 대사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신혼 초반에 실수를 한 적이 있을 때 어머니가 상처를 받을 말을 해주실 때도 우리 시어머님은 제게 꾸짖지 않으시고 항상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님의 비난에 귀가 먹먹해지는지 속도 아프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생각했었죠. 그렇게 항상 칭찬만 해주려고 애를 쓰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우리 아이가 길을 걸어가다가 예쁜 들꽃을 발견했고 그 꽃을 꺾어 시어머니에게 주었는데 우리 시어머니께서는 아이를 칭찬하는 대신에 꽃을 꺾으면 안 된다는 점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아이를 무작정 혼내지 않고 차근차근 꽃이 피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이 꽃을 꺾었을 때 슬퍼지는 벌과 나비들의 이야기까지 덧붙여 주셨어요. 그때부터 우리 아이는 장난으로라도 꽃을 꺾지 않고 풀을 밟지 않고 나무에 열매가 달릴 때 기쁘게 여기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의 교육 방식은 항상 친절하고 알찼어요. 똑똑했으며 정말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만들어요. 그런 우리 시어머니에게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인연을 이어온 친구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곳을 찾아와 속을 털어놓는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정말이에요.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으면 화병이 날 것 같더라고요. 정말 사람들이 참 못됐구나. 아유. 어떻게 우리 시어머니 옆에 이런 사람들이 붙어 있을 수 있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했어요. 우리 시어머니의 친구들은 전부 고등학교 시절에 만나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나이 7순이 되도록 끈끈한 우정을 자랑하고 있는 사회이기도 했습니다. 이야기는 제가 친구들로부터 들었는데 우리 시어머니가요. 고등학교 시절에는 엄청 똑똑했던 것 같아요. 매침이 마르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교회 회장을 맡아서 그랬고 여러분은 여대까지 가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학교에도 당당하게 입학하시고 졸업까지 하셨죠. 시어머니의 집안은 꽤 넉넉했고 주변 사람들이 그 빨간 벽돌집을 보면 어디서 들어왔는지 알겠다고 했던 정도로 동네에서는 알부자로 소문이 났었죠. 시어머니는 자신의 집안이 여유롭다고 자랑한 적은 없었지만 아름아름한 소문이 퍼졌고 지나가면 다 아는 정도였었어요. 스스로 잘 사는 모습을 보인다든가 대사점적인 것은 없었지만 질투를 안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집안이 잘 살아서 우리 시어머니가 대학을 졸업한 후 집안끼리 잘 맞는 곳에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만난 사람이 현재의 시아버지인 거예요. 당시에는 중매로 결혼하는 것이 당연하였고 부모님께서 선택해 주신 남자를 만나 부족함 없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어머니도 아마 그랬겠죠. 우리 시아버지는 집안 대대로 식품업 분야에서 위상을 이어가던 집안이었고 여러 개의 공장을 소유하면서 많은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운영했습니다. 외동아들인 시아버지가 그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것이 뻔하다는 생각에서 사실 시어머니도 결혼 후에 내조에 열심히 하며 공장 운영에도 큰 관심을 갖고 살아왔다고 해요. 부모님께서 자식들을 낳으시고 살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야 운영하던 회사를 완전히 인수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회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넘어가자 처음으로 책임감을 갖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창립기념일에 대표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사방팔방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경영하던 공장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 뉴스가 전해지면서 파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시점에서 다른 식품 분야에서도 이와 관련된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발암물질 관련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리 사업장까지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물론 누명이었기 때문에 조사를 통해 발암물질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밝혔지만 공장 내부에서 진행된 조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식품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된 소문이 퍼지면서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기계공정 작업 중에 노동자의 실수로 이 물질이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발암물질까지 진짜인 것으로 소문이 퍼졌습니다. 시아버지의 잘못이 아니었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며 불매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회사가 파산하게 되었을 때 정말 저희 집안의 아픔과 어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줄줄이 연계된 회사까지도 모두 도산을 하게 되었거든요. 직원들의 월급이 몇 개월 밀리게 되자 시아버지는 가장 힘들어 하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평생을 가족처럼 지내자고 사원을 걸어 올릴 정도로 직원들을 많이 아끼셨는데 월급이 밀리고 직원들이 하나둘 떠나가면서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결국 회사는 법정 관리를 받게 되었고 다른 회사가 인수하는 과정을 통해 마무리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끝까지 모든 정리를 처리하셨습니다. 본인들의 이익을 충분히 챙길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으시고 직원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밀린 월급을 처리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큰 돈이 한 번에 나가고 가진 재산을 다 정리해서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일이 끝난 후에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어요. 가지고 계시던 집부터 시작해서 땅이며 주식이며 전부 처분을 했지만 그래도 비대하는 것이 남게 되었죠. 그렇게 몇 년이라는 시간을 주변과 인연도 다 끊은 채 단칸방에서 힘들게 지내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의 자존심 때문에 주변과 인연을 끊었던 것은 아니고요. 집안이 망하고 나니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돈을 빌려달라는 말이 나올까봐 주변인들을 먼저 끊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분이 사람을 많이 거르게 되었다고 말하시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씁쓸했는데 그 모든 일을 겪으신 시부모님의 마음은 어땠을지 궁금해졌어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저희 남편은 어깨너머로 배운 게 식품에 관련된 일이 아니겠느냐며 식당을 오픈하자고 이야기했어요. 당장 식당을 열 돈도 없었지만 저희 친정에서 도와주셔서 남편이 식당 문을 열었지만 운영이 잘 되지 않았어요. 이미 시댁에 빚이 있는데 남편의 식당까지 역시 잘 운영되지 않으니 가족들이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손가락을 빨아야 한다고요. 처음에는 어렵기도 했지만 우리의 신조가 되었습니다. 꾸준한 노력을 통해 언젠가 그 꾸준함이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남편은 식당 일을 과감히 접고 뷔페 케이터링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여 남편을 비난하기도 했지만 남편은 이제 한 장소에서 사업을 하는 시대가 지나갔다며 움직이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식당을 개조해 큰 주방을 만들고 출장 뷔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각종 행사에서부터 뷔페나 간단한 핑거푸드가 필요한 곳은 출장을 다니며 일거리를 늘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저까지 온 가족이 매달려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영화나 드라마 촬영장에 나가는 박차까지 남편이 운영하는 케이터링 서비스에서는 일이 안 되는 게 없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곳을 다니면서 음식 장사를 한 게 남편의 사업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자리를 잡는데 당연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꾸준함으로 명함을 돌리고 행사장을 기웃거린 덕분에 우리 남편의 케이터링 서비스는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시모님과 부모님의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했고 몇 년이 지난 뒤 집을 더 넓혀 이사를 가며 시모씨를 모시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도 코가 살자였기에 방 2칸짜리 빌라에 살고 있어서 시모씨를 모시고 살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집을 이사한 후에는 방이 넉넉해지고 살림의 여유가 생겨 시모씨를 단칸방에서 드디어 꺼내올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깨끗한 아파트에 짐을 옮기실 때 얼마나 기뻤는지 보고 있던 저까지도 같이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니까요. 아무리 단칸방이라 해도 정말로 노후하신 곳이었기에요. 곰팡이가 잔뜩 피어있는 곳에서 몇 년 동안 끙끙 앓으면서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럴 만도 했어요. 그 이후로 우리는 시어머니 건강을 관리하며 편안히 노년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당연히 그 몇 년 동안 시어머니는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 채 살아오셨습니다. 부끄럽다기보다는 너무 바쁘고 힘든 일상으로 여유로운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재정적 어려움도 한몫했고 남편의 일을 도와 케이터링 서비스 일을 처리하느라 바빴습니다. 더구나 제가 남편과 함께 지방으로 출장을 가야 하는 일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때마다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시느라 바쁘셨던 것과 나중에 삶의 여유가 생기고 난 뒤 알게 된 사실은 우리 시어머니가 친구들과 통화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들은 그 몇 년 동안 시어머니의 소식을 꾸준히 접해 듣고 있었고 모구됐다는 사실 하나로 우리 시어머니를 엄청나게 무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왜 몇 년이나 모임을 피한 거니? 너네 집이 망했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 알아 망한 거라고 말하기 때문에 쪽발이질 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집이 망해서 못 가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아들이 돕고 있는 거야. 아들이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 너희 집아들이 식당을 열었다가 쫄딱 망한 거 누가 알아?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겠어. 너희는 집이 망해서 못 따라오는 거라고 요식업을 하다 망하다니. 아니 나는 너희 집이 그런 거 하면 안 돼. 내 아들 좀 말리지 그랬어. 부모로부터 배운 게 없다니. 어째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 식당이 망한다고? 뭘 망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런 말은 너무하다. 얘 망한 거야. 처음에 우리가 가서 얼마에 팔았는데 아유. 보람도 없이 파리만 줄 난리치다가 간판이 된 거 보았어. 나랑 영자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 불은 켜져 있었어. 자리를 내주는 것이다. 내가 아들에게 할 말이 더 있나 아들아. 사업이니까 아들이 알아서 잘할 거니까 그냥. 그렇다고 해보자. 너 끝까지 자존심을 부리는구나. 우리는 그런 고등학생 때의 너를 알고 있어. 제일 잘 살던 내가 망해버렸으니 자존심이 상해버렸겠지. 아니라도 하긴. 다음 모임에 참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으니 그때 만나서 대화해야겠다. 맞아. 모임이 내 생일인 건 알잖아. 친구들이 돈 봉투로 선물 준비해 오겠다고 했는데. 너는 신경 쓰지 말고 그날 보자고 해. 시어머니가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으셨는데 그 표정이 정말로 피곤해 보였어. 나도 일부러 듣고 있었는데요. 아니라는데 왜 그러세요? 목소리에 화통을 삶아드셨는지 집 앞에 있는 저에게까지 동화 소리가 다 들릴 정도였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며 전화를 거실하시는데 괜히 저가 다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 있지요. 집 앞에서 서 있던 저를 발견하시고는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으시는데 저도 모르게 속상해서 시어머니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지 그랬어요. 요즘 아들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집도 이사를 하고 여유도 있다고 하셔요. 어머님. 친구들이 무시한다고 생각하신 줄 알았는데 이럴 때 자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왜 숨기시고 계세요?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셨어야 하는데. 아니요. 그런 말 하나요? 누가 기분 좋아하겠어요? 어찌됐든 내가 뭘 하든 배가 아픈 아이들이라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기 싫어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문을 열어두고 통화를 했더니 자식 우리 며느리한테 나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미안합니다. 제게 사과하러 오시는데 시어머니 친구들이 너무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시어머니에게 무슨 잘못이 있잖아요? 은교윤이 시어머니 옆구리를 찔러서 친구들 이야기를 더 듣게 됐대요. 하지만 정말 아이가 칠순이라도 이 정도로까지 친구를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말이 가볍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와 통화를 했던 친구분이 지금 시어머니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잘해준다고요. 나가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라고요.
아들이 창업을 했는데 영화 배급사 대표라고 하더라고요. 스타트업 회사였는데 상업 영화 하나가 대박을 터뜨려서 돈방석에 올라버린 사람이었어요. 그 영화가 어떤 영화제에 나가서 작품상도 받았다고 하던데 엄청 유명한 것은 아니라서 저도 솔직히 잘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영화 제목만 말하면 지나가던 사람도 그 영화를 알 정도로 대박을 터뜨린 영화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뒤늦게 좋은 집과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우리 아들이 영화 배급사 대표잖아 하면서 자랑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요즘은 사실 나이가 40을 넘겼어도 본인이 한 분야에 제대로 된 사업 아이템 하나만 있어도 성공하는 시대입니다. 그냥 그런가 했죠. 저나 남편도 식품업 회사를 물려받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 회사가 쫄딱 망해서 케이터링 서비스를 하며 성공하게 되다니 줄 몰랐죠. 그러던데 시어머니 친구가 엄청 으스러워지면서 매번 다른 집 아이랑 자기 자식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식은 요즘 뭐 하면서 산다니? 무슨 명문대 나왔다고 자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은 예슬 1학 천문대 나와서 지금 도움 방석 위에 구른다. 굴러 이래서 대략 잘나봐야 소용없다는 말이 있는 건가 봐. 아예 아무리 추운데 나오면 뭐하니? 취직해보려는데 회사원입니다. 그런데 그 여사님은 우리 시어머니와 전부 고등학교 동창 출신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늘 우리 시어머니 바로 뒤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성적만 보면 우리 시어머니가 1등을 했다면 여사님은 2등이고 시어머니가 전교 회장이었다면 여사님은 전교 부회장이었죠. 왜 그런 걸까요? 친구들 사이에서 별명이 만년 2등이었다고 하니 우리 시어머니에게는 자격지심과 열등감이 많이 있었던 분이셨던 거죠. 대학만 봐도 우리 시어머니는 알아주는 여대를 졸업했는데 이분은 시어머니가 다니던 여대에는 떨어지고 다른 대학에 입학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등록금 없어서 결국에는 대학을 포기하게 된 사연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돈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내가 잘났니 하면서 따지기 시작했는데 아들이 갑자기 송금을 해버렸으니까 나에게 달게 된 것이죠. 우리 시어머니는 몇 년 전에 사업이 실패해서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할 정도로 어려움이 겹쳤고 그래서 단칸방에서 지낸 아들이 연식당까지 간판을 떼버렸으니까요. 여사님 입장에서는 그때만큼 신나는 일이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여사님은 꽤 괜찮은 집안으로 시집을 가서 모든 시집살이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살면서 아들이 성공해서 수억 원을 벌었다고 하니 더 큰 소동이 되었죠. 친구들에게 은근히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우리 시어머니가 불쌍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대요. 여보세요. 소식 들었어요? 그렇게 잘 지내던 준명이가 뭐가 그렇게 단칸방에서 오래된 편이랑 둘이서 손가락 빨면서 산다더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왜 그 여사님과 모임을 하고 싶었었는지 그런 얘기를 듣기 싫어서 안 만나기 시작한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우울해 보이는 게 너무 싫었고 이제 형편이 좋아졌으니 어깨 펴고 자랑스럽게 다녀야 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에 남편이 저에게 뜬금없이 그러시던데요. 24일에 케이터링 일 하나 들어왔어요. 무슨 칠순 전투라고 하는 영화 배급사 대표가 침몰하는 장면이 엄청 으리으리하게 나올 거라고 준비를 좀 잘해달라고 하더래요. 돈도 미리 다 선납했고 직원들이랑 같이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같이 갈래 하는 영화 배우나 어떻게 알아요? 구경도 하고 좋지 뭐.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날짜도 그렇고 칠순잔치인 것도 그렇고 시어머니의 친구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듭니다. 제 칠순잔치를 하는 문성함이 어떤지요? 되는지 알아요? 아마도 우리 어머님의 친구분인 것 같은데 아들이 영화 배급사 대표라고 했어요. 그래요. 성함이 어디세요? 여기 있네. 윤여운이라고 하던데. 맞아요. 우리 엄마의 친구분이에요. 맞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여사님이 이상하게 우리 어머님을 무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학창시절부터 자격지심으로 아주 예민하셨던 것 같아요. 요즘 집안일이 망했다고 하며 엄청난 무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대로 대우해주자며 우리 어머님을 위해 노력하라고 말해야겠어요. 엄마도 참으로 살림살이를 좋아진 것 같은데 아직도 속으로는 숨기고 있을지 몰라요. 제가 신경을 좀 써야겠어요. 그날 남편이 케이터링 서비스를 나간다는 이야기를 일부러 시어머니에게 전하지 않았어요. 그날 대표라고 인사를 드릴 때 우리 시어머니가 내 아들이야 하고 소개해준다면 우리 어머니의 귀가 더 살아날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 후 시간이 지나서 대망의 시어머니 친구분에게 칠순잔치 날이로 알려진 자리에 일부러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남편을 따라 나섰어요. 시어머니가 몇 년 동안 곰팡이가 번 단칸방에서 지내시는 동안 기관지가 양심어지셔서 약을 드셔야 하는데 마음이 급하신지 약을 두고 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약을 전해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겸사겸사 전체 준비를 마쳤어요. 거기에다가 한 번 더 손을 보고 음식을 내놓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과 음식 준비도 정말 성심성의껏 했어요. 일부러 질긴 음식들은 피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음식들로만 준비했어요. 우리가 식품 사업을 할 때 음식으로 장난을 쳤다는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억울했어요. 그래서 케이터링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그런 소문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뒷 일을 미리 준비한 음식을 따뜻하게 하고 플레이팅을 하는 일에 바쁘고 저는 칠순잔치가 시작되면서 홀에 들어가서 내부를 살피고 있었어요. 영화 배급사 대표의 아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 바람에 정말이었다. 칠순잔치에 많은 돈을 쏟아부었고 결혼식이 아니었음에도 내부를 생화로 장식하기까지 했다. 저는 케이터링 업을 하고 있어서 홀의 비용을 대충 알게 되었는데 얼마나 비싸고 큰 홀인지 감이 왔다. 역시 다른 집 걱정은 하지 않는다 고 했던 것처럼 돈을 많이 벌었나 보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중에는 팔순잔치를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면서 돈을 쏟아부린 것 같았다. 전문적인 사진 작가도 있었고 영상도 제작해 놓고 있었다. 아마도 영화 배급사 대표의 아들이라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 수준 또한 상당히 높았으나 내용이 매우 오글거려 손과 발이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우리 윤여은 여사의 칠순잔치를 축하한다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영상에는 윤여은 여사의 일대기가 담겨 있었어요. 아니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궁금해했답니다. 어떤 요구를 좋게 충족하고 전교 부회장까지 되었고 대학 입시에서도 성공했네요. 게다가 영상의 끝에는 몇몇 연예인들이 축사를 보내주었다고요. 직접 참석은 못했지만 연예인 축사가 들어가다니 칠순잔치에선 이런 일도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뒤편에서 음식들이 차례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직원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식순을 구경하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어떤 무명의 트로트 가수가 와서 노래도 부르고 앨범 한 장 낸 적이 있다던데요. 부르고 아주 흥이 돋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친구들도 모두 기분이 좋아진 건가 봐요. 신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그 테이블과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대화 내용이 다 들리더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런지 우리 시어머니는 제가 와 있다는 사실조차 꿈에도 모르고 계셨어요. 그런데 친구분들이 나누는 대화가 조금 거슬린다고요. 예를 들어 내 아들이 영어 배급사 대표가 되었다며 아들을 칭찬하는 얘기를 하는데 성공해서 칠순잔치를 열겠다는 얘기를 하는 모습들이었어요. 아들이 성공에 기뻐서 행복할 거야. 성공을 거둔 아들이 있으니까 이런 장소에서 칠순잔치도 하고 엄마를 호강시켜주는 모습이겠지요. 아이고 아이고, 우리 윤혜원 여사 얼마나 행복할지 상상도 못해요. 그렇죠. 누가 아들이랑은 다르게 말이에요. 아, 우리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 나이까지 꾸준히 한우물만 파던데 이제서야 빛을 보는 거죠. 그동안 사실 우리 아들도 힘들었었죠. 인생 7, 8번 지나갔다고 하잖아요. 우리 아들의 의지는 정말 대단해요. 그렇죠. 아들 정말 대단하죠. 영화배우들이 아까 여운이 칠순 축하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에요.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보셔도 되는데 아이 잔치도 우리 아들이 다 준비했었어요. 준명이 내 아들은 뭐 하나요? 준명이도 아들이죠.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고 있다는데 여기 와서 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들 바보는 알아서 잘 챙겨줄 거예요. 먹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생일 파티를 즐기세요. 축하합니다. 너한테 기대하는 거 없었는데 여기 와서 축하해줘서 고마워요. 인생은 마라톤이지만 우리가 이 정도로 변할 줄 알았니? 준명이가 잘 살던 길을 하다가 망하고 나는 이렇게 호화로운 생일 파티를 즐기고 있어. 그냥 생일 파티니까 기분 좋게 놀자. 나는 기분 좋은데 춘명이는 기분 나빴니? 애가 워낙 말을 곱게 하는 친구랑 나쁜 기분을 모르겠네. 은근히 시어머니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겠죠, 제가요? 순간 열불이 터져서 상을 다 뒤집어 엎어야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얼마나 천사 같고 좋은 사람인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으신 분이에요. 집안이 망해버렸을 때 슬며시 다가와 아들이랑 이혼을 해도 된다고 고생하지 말고 제 살 길을 찾으라고 하셨던 분이시죠. 이 집에 붙어 있게 되면 평생 빚을 갚는 인생을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저에게 그 고생을 왜 사소하게 생각하냐며 제 인생을 챙기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남편이랑 한평생을 같이 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빚이 가치가 뭐가 될까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3시간이 더 빠르지 않을까요? 라며 막 울면서 시어머니께 그러지 말라고 매달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달래기도 하시고 회유도 하셨는데 우리 시어머니에게 대놓고 모욕을 주니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주먹을 꽉 쥐고 시어머니 친구들의 테이블을 노려보고 있었는데 대충 일이 끝난 건지 남편이 슬며시 나타나면서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남편께서도 모르게 넋두리하듯이 시어머니 테이블에서 일어났던 일을 전해주었어요. 시어머니가 안쓰러워 죽겠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생일자인 윤여은 여사가 우리 시어머니를 대놓고 무시하면서 남편까지 백수 취급을 했다고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이면서 시어머니가 알아서 현명하게 대처할 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나서서 소란을 피우면 더욱 우스운 모습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는데 의연한 남편을 보며 저도 속이 메마르었어요. 우리 남편은 본격적으로 케이터링 사업을 3년째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 매출만 해도 웬만한 중소기업을 능가할 정도로 잘 벌고 있어요. 매출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데리고 다니는 직원들만 해도 12명에 달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수익성이 높은 자리에는 남편이 직접 출장을 자주 가곤 합니다. 하지만 실장님 두 분이서 밥차를 운영하시기도 하고 직원들도 있는 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돈을 모으기도 하고 있고 또한 직원 복지나 월급과 같은 부분에 대해 남편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요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우리 남편이 운영하는 케이터링 업체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그래서 왜 우리 시어머니를 무시하는지 의아해하며 시어머니는 평소에 이야기를 잘 하지 않고 자랑도 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참 답답하다. 아들이 성공해서 대단한 사업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으면서 집안 살림도 다 폈고 빚도 더 이상 갚을 게 남지 않았다고 말하면 어디가 덧나요? 우리도 이제 성공했다고 돈을 펑펑 써도 된다고 자랑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들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우리 시어머니의 생일 때는 여기보다 훨씬 비싼 최고급 호텔에서 칠순잔치를 열어서 저 인간들이 기를 콱 눌러놔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동안 저와 남편이 발벗고 나서 케이터링 서비스를 다니며 자리를 잡을 때 한 번도 싫은 소리 없이 꾸준히 일을 다 도와주시고 애까지 봐주셨으니까요. 제가 너무 그동안 나 몰랐다고 하고 챙기지 못한 것 같아서요.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도 저는 매우 바쁜 동안 순식간에 식사 시간이 거의 끝나고 선물을 나눠줄 시간이라는 사회자의 말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행사 같은 경우에는 번호표를 뽑아서 선물을 나눠주는 순서가 있는데 그때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사회자가 갑자기 말을 걸었어요. 자,
여기 생일자이신 윤희원 여사님이 절친들이 있는 테이블에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선물은 무엇을 준비해 오셨을까요? 시모 친구들은 모두 봉투를 흔들며 돈 봉투, 돈이 최고야 라고 말해요. 사회자도 시어머니 친구들을 보면서 엄지를 치켜 올리며 말했어요. 시절부터 함께 해온 친구들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지 마음을 잘 아는 것 같다고 농담을 던졌고요. 시어머니 친구들이 윤 여사님께 하나 둘 돈 봉투를 건네는데 저희 시어머니도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서 여사님께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순간 제가 아차 싶은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넉넉하게 드렸나 하는 생각이 번뜩 제 머릿속에 스치는 겁니다. 항상 제가 용돈을 드리면 필요 없다고 거절을 하시거나 억지로 드리면 저희 아이에게 전부 쓰시곤 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윤 여사 선물을 챙길 만큼의 돈이 있었나 싶어서요. 걱정이 슬쩍 드더군요. 친구들이 얼마씩 기부했는지 알 수 없어서요. 그래서 물 흐르듯이 선물을 뽑는 시간이 도달했을 때 아들이 꿀같은 영화 배급사 대표라고 했거든요. 거기서 협찬 상품이 들어왔나 보더니 그 중에 값이 조금 나가는 안마기가 있었는데 저도 한번 사볼까 고민했던 30만 원짜리 기계였어요. 그런데 선물 추첨 시간에 우리 시어머니가 당첨이 되셨어요. 시어머니도 그 안마 기계가 당첨될 줄 몰랐겠지만 무척이나 기뻐하셨어요. 선물을 받으러 오는 동안 사회자나 주변 사람들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절친 모임이었는데 선물을 가져왔더니 박수를 보내주셨어요. 시어머니의 친구들도 웃으며 좋은 걸 가져왔네요 라고 말했어요. 축하 인사를 전하려고 시도했지만 생일자인 윤여은 여사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에게 비아냥스러운 말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네요. 운이 좋네요. 그게 제일 비싸고 좋은 선물인데 얼마나 넣었는지 확인 좀 해봐야겠다. 손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하면서 말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준 돈 봉투를 열어보니 비어있어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공포영화 한 장면을 보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와중에 그런 표정을 지었으니 누가 봐도 이게 명백하게 조롱인 것 아니겠어요. 저희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갛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아까도 슬쩍 말했지만 단칸방에서 살면서 얻은 기관지 질환이 있는데 너무 당황하셨는지 갑자기 막 기침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윤여은 여서가 시어머니를 피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너 아직도 그 폐병이 안 나왔니? 어떻게 그런 몸으로 여기까지 올 생각을 해? 우리 나이가 칠순인데 내 생일 파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언니가 결핵이라도 걸린 거면 어떡하냐? 우리 친구들 다 얼마나 죽으라는 거야? 뭐야? 생각이 없어. 나는 언제 결핵이라고 했지. 그냥 먼지가 많으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병이고 너도 잘 알고 있잖아. 맞아. 너가 그렇게 말했어. 하지만 이상하게 너를 만나고 오면 나도 꼭 감기에 걸리곤 해. 오늘 초대를 한 것은 아니었는데 친구들이 계속 너를 뭐하고 있냐고 물어서 너를 보고 싶다는데 그래서 부른 거야. 기분이 팍 상했어. 정말 얘야. 여운아, 준명이 알레르기인 걸 너도 잘 알면서 왜 그렇게 뾰족하게 말해? 아이고, 준명이 속상하겠다. 춘명이 속상한 것만 챙기고 생일이 나는 안 챙기니. 아이고, 너희는 매번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오늘 초대한 춘명이도 풀었어요. 글쎄, 돈 봉투에 얼마씩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너희들은 모두 30만 원을 넣는다고 해서 10만 원을 넣은 사람이 제가 아니라는 건 알아요. 저는 알레르기 약을 전하려고 다가갔다가 윤여은 여사가 하는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졌어요. 시어머니 친구들만 있는 자리도 아니었고 가족, 지인, 그 외 다른 사람들까지 모두 있는 자리에서 아이 돈 봉투에 얼마를 넣었는지 얘기하는 건 좀 그랬어요. 옆에서 기침을 하는 시어머니에게 가려다가 남편도 돈 이야기가 나오자 떨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엄마가 그렇게 무시받는 것 같아서요.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열 받아왔길래 사고를 칠 것 같아서 제가 남편을 도리어 진정시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윤여은 여사가 그 자리에서 아주 쐐기를 박는 말을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30만 원씩 가져왔는데 너는 10만 원 가져오냐? 이거 밥값도 안 돼. 네 자식들은 거지라서 너 용돈도 못 주지. 그 말에 남편이 갑자기 주방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겠어요. 왜 저러나 했는데 열이 받아서 화를 시키러 가는구나 싶어서 그냥 냅뒀어요. 그리고 제가 시어머니에게 다가가서 가방에 넣어두었던 약병을 시어머니에게 건너니까 시어머니가 놀래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는 얼굴을 하시길래 그냥 살짝 웃고 말하자 윤여은 여사가 깔깔거리며 내게 웃으셨다. 아니 뭐야, 며느리까지 데리고 온 거야? 내 잔치에서 공짜 밥을 먹이려고 하긴 우리 아들이 최고급 케이터링 서비스를 불렀다더라고. 그 예약하는 것도 힘들었다며 더 나은 정 들여서 신경 썼다고. 아,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업체를 불렀단다. 어디 가서 준명이 며느리가 이런 밥을 먹어보겠어? 완전히 출장 망해버렸어. 요즘 힘들게 지내고 있어. 고생이 많네. 저런 집에 시집을 가서 제가 한마디 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우리 남편이 그때 구세주처럼 등장을 했어. 여사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칠순 전칠하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가 인사가 늦었네요. 뭐야, 아들까지 데리고 온 거야? 준명아, 너 하기에는 너무한 거 아니니? 이 상황이라니 새끼들 같은 걸로 말하고 싶은 거야? 꼴랑 10만 원 내고 지금 3명이 와서 밥을 먹고 간다는 거야? 이 뷔페는 1인분이 얼마인 줄 아는 거냐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우리 남편이 윤 여사님 앞으로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명함에는 케이터링 업체 대표로 써 있는데 떡임 남편의 이름도 함께 적혀 있어서 윤여은 녀석이 놀란 것처럼 명함을 남편을 한 번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인사가 늦었습니다. 오늘 음식은 어때요? 제일 잘 나가는 업체라고 들었어요.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사님 말씀대로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네요. 요즘 제가 가장 잘 나가는 고급 케이터링 업체 대표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친구들과 윤여은 여사와도 합주기가 된 것 마냥 입을 꾹 다물었어요. 이 업체가 제 아들의 업체라고 하면서 얼이 빠진 얼굴로 윤 여사가 시어머니를 바라보는데 그제서야 우리 시어머니가 아주 여유 있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야 될 거야. 내 아들이 어깨 너머로 뭘 보고 배웠냐고. 부모를 보면서 느낀 게 없냐고. 아들이 부부보다 더 잘한다더라. 정말 머리가 좋은데 내 줄이 억대야. 억대? 직원도 12명이나 두고 있고 매일 바빠서 지친 것 같아. 집에 들어오는 걸 보니 내가 일거리를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 하이 글쎄 우리 부부가 호강시켜준다고. 밤낮 없이 일하다 보니 우리 며느리도 얼마나 알뜰한지. 내가 기침하는데 이렇게 약이 없어서 약을 가져다 주는 걸 보면 하루 종일 내 곁에서 나를 보필하는데 아, 이렇게 며느리 없는 것이 어떡하니. 우리 시어머니는 입에 모터라도 든 듯이 말을 많이 하더라. 그렇게 빨리 말하는 시어머니는 처음 봐서 정말 통쾌했어요. 여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떨면서 이것이 뭘까 염려스러울 문제라면 문의란다. 윤 여사의 아들이 산 너무 많이 나이가 들어서 여자친구도 없고 결혼도 못했는데 왜냐하면 얼굴이 정말 무척 못생겼기 때문이라. 머리까지 벗기고 중간이 훑고 광이 나면서 어떤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뭘 하겠어요. 단지 봐도 비호감스럽게 생겼다면서도 매주 주말에는 선을 바라보러 나갔음에도 여자를 만날 수 없어 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많이 나이가 들었는데도 결혼을 못한다면 윤 여사의 걱정과 고민이 쉽지 않을 것이라. 우리 시어머니가 고의로 며느리 이야기를 꺼낸 것일 텐데 우리 며느리가 집안일을 어느 정도 위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노력하지 않나 봐. 내가 제발 너도 돈 있으니 놀기나 해봐. 하더라도 그럴 수 없겠지. 애가 진정성 있어서 우리 손주는 어떨지. 벌써 영재로 소문났다던데 너는 손주를 언제 본 적이 있어? 아이고,
아들 결혼도 못 시켰지 참, 맨날 이득만 보다가 이러한 상황에 놓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게 공격하니까 윤 여사가 아무 말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있었지. 우리 시어머니는 원래 못된 말을 잘 못하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대처하더라고요. 욕 한마디 없이 매우 세련되게 대응하면서 제가 마음이 평화로워졌어요. 10년간 묵은 속셈이 해소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끝날 즈음에 남편이 봉투를 건네줬대요. 저희 어머니께서 용돈을 그렇게 받지 않겠다고 하시더니, 여기서 봉투 뿌리는 게 아까워 하시는군요. 제가 대신해서 선물 드릴게요. 이거 받으시고 저희 어머니께 사과하시죠. 근데 그 봉투가 엄청 두꺼워 보였는데 아무래도 미리 정산받은 돈의 일부를 넣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윤 여사가 봉투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자기가 왜 사과를 해야 하는 거냐 며 오히려 남편에게 큰 소리를 쳤는데요.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없는데 사과를 왜 해야 하니? 아주 모자지간의 쌍으로 나한테 뭐라 하는 게 우습구나. 사과 내가 더럽다고 받지 않는다. 너 그렇게 나한테 매번 자격지심을 부르래하며 여기에 왜 우리뿐이 남지 않았는지 너무 엄한 질투 때문이야. 자기보다 잘난 것들은 어찌 옆에 있을 수도 없다며 어떻게 이렇게 못살게 굴어? 라고 말했다. 시어머니의 말이 끝날 새에도 다른 친구들이 윤태 부인을 쏙 빼먹듯이 쳐다보며 한마디씩 덧붙였다. 우리가 너보다 못난 것 같아서 잘해줘? 왜 매번 자랑하듯 깔보고 다니니? 이상했다. 이상했다. 우리도 이상한 것 같아. 살리는 것조차 멈춰. 그런데 마침내 칠순잔치는 전혀 엉망이 되었고 다른 손님들도 모두 윤 씨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식장을 떠났다. 우리 남편은 허망하게 살던 윤 여사에게 돈 봉투를 다시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장례식장에서 얼굴 비춰줄 친구들도 하나 남았다고 하는데 이거라도 받으시는 게 좋겠네요. 나중에 우리가 부조를 내었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아니 뭔 어쩌고, 아직 내가 너희보다 훨씬 더 오래 살 거라는 거야. 그래, 넌 욕 많이 먹어서 오래 살겠다. 그렇게 오래 살아서 어떻게 사용할 거냐고. 그 말을 마치고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을 끌고 잔치에서 빠져나오시는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그 이후로 당연히 시어머니 친구들도 모두 우리를 시어머니께 연락해서 저희 남편의 이야기를 꺼냈더라고요. 아들이 그렇게 성공한 것을 왜 그동안 말도 안 하고 숨겼냐고요. 자기네들이 공짜로 밥 달라고 할까봐 그랬냐면서 서운하다고 했대요. 우리 시모는 그게 큰 자랑거리도 아니고 이제 겨우 형편이 조금 나아진 정도라서 그런 거라고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그동안 윤 여사가 시어머니에 대한 욕을 하고 다니던 것부터 시작해서 친구들이랑 모든 이야기를 나눈 후에 친구들도 혀를 내둘렀다고 하셨어요. 앞으로는 윤 여사는 빼놓고 만나자고 그 기집애 요즘 매번 볼 때마다 속이 뒤집힌 것 같아서 힘들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몇 달이 지나자 우리 시어머니의 칠순이 다가올 때 처음 다짐했던 대로 최고급 호텔에서 칠순 잔치를 열어드렸어요. 우리 시어멜 씨께서는 이런 곳에 돈을 쓰지 말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렇게라도 해드려야 후회를 하지 않고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일부러 윤여은 여사에게 우리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 초대장을 보냈는데 코빼기도 비치지 않으셨다고 해요. 아마 친구들에게도 모두 거절을 받았을 테니 그 자리에 나타나 봐요. 자기 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서 그랬겠죠. 거기다가 자기가 열었던 칠순잔치라는 기본 가격이 아예 다른 최고급 호텔이니까 배알이 꼴려서라도 못 나타났겠죠. 사람이 어찌나 그리 투명한지. 저라면 말년에 외로워서라도 친구들에게 사과하고 다시 잘 지낼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 이후로 저희 가족은 여전히 바쁘게 돈을 벌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웃긴 건 저희 남편이 촬영장에 박차례 가던 행사장을 가던 윤여은 여사의 아들이 참여를 했다는데 촬영장에는 절대로 이를 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들이나 제작자들이나 투자자들이나 왜 그 배급사 작품에는 가지를 않는 거냐고 저희 남편에게 물어보는데 남편이 아리송하게 대답을 하고 말았대요. 거기 뭐 보는 눈도 없는 것 같고요. 대표 성격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은근히 까내리는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감독들은 배급사를 정하는 것도 꽤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작품을 자주 사오지 못하면 회사가 망하는 건 순식간일 것 같아요. 이쪽 업계는 원래 소문이 상당히 민감한 곳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여전히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게 잘 지내고 있고, 이제는 제가 받는 용돈도 척척 받게 돼 주신다고 합니다. 윤 여사를 제외한 친구들과의 모임은 여전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시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 친구들을 만나는 재미로 살아가고 계세요. 저는 남편을 보조하며 열심히 일하면서 더 큰 사업을 꿈꿔보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가족이 계속하여 무사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들도 함께 그 행복을 누리길 기대합니다. 제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끝까지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장 때문에 조금 자릿수를 다 했으니 이만 줄이고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